모닥불 하나가 타고 있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이름 없는 섬이었지요. 밤이었습니다. 파도가 어둠 속에서 쉬지 않고 밀려왔고, 바람이 모닥불을 흔들 때마다 그림자 두 개가 모래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여인이 하나 앉아 있었지요. 아니, 앉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비단치 많은 바닷물에 사가 누더기가 되었고, 한 번도 흙을 만져본 적 없을 손은 갈라져 있었지요. 머리카락은 풀어등 위로 흘렀고, 그 사이로 쇄골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조선 팔도의 소문난 미색이라 했지요. 그 미색이 지금 종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사내가 앞에 앉아 있었지요. 체구가 컸습니다. 어깨가 넓었고 손이 컸습니다. 도끼를 쥐어본 손, 밧줄을 당겨본 손, 흙을 파본 손이었지요. 종이었습니다. 아니, 종이었던 사내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먹을 것을 주십시오.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부탁이었지요. 존댓말이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태어나 19해를 살면서 종에게 존댓말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입에서 주십시오가 나오기까지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은 것을 삼켰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지요. 채연은 그 생선을 집어들었습니다. 집에서라면 눈길도 주지 않았을 것이었지요. 개밥 그릇에 놓인 것과 다를 바 없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었지요.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손이 떨렸으나 씹는 것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삼켰지요. 다시 한 입, 다시 한 입. 돌쇠는 그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지 않으려 했지요. 모닥불 쪽으로 시선을 돌린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 얼굴에 무엇이 스쳐 지나갔는지는 불빛 아래에서는 알 수 없었지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그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지요. 이 이야기는 사랑이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욕망이 점점 위험해지는 이야기이지요. 위험해지다가 끝내 진심이 되어버리는, 시간을 되돌리지요. 한양의 어느 사대부가였습니다. 해가 쨍하게 내리쬐는 마당이었지요. 봄이었습니다. 매화가 한창이었고 행랑채 너머로 하인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채연이 배를 타고 외가로 향할 참이었지요. 이채연, 19이었습니다. 조선 팔도의 소문난 미색이라 했지요. 눈매가 깊고 입술이 선명하고 고개를 살짝 기울이면 목선이 드러나는 것이, 사내들이 그 앞에서 숨을 잊었다 합니다. 이 여인은 그것을 알고 있었지요. 너무 일찍 알아버렸습니다. 남정네의 시선이 제 몸 위를 기어 다니는 것을 15 무렵부터 느꼈지요. 처음에는 불쾌했으나 곧 무기가 되었습니다. 시선을 끄는 것이 곧 힘이라는 것을 이 여인은 배우지 않아도 알았지요. 그러니 하인쯤이야 놀이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사내 하나가 무릎을 꿇고 있었지요. 돌쇠였습니다. 이 가문에서 나고 자란 종. 23이었습니다. 체구가 컸지요. 어깨가 넓고 팔이 굵었습니다. 장작을 패면 마당이 울렸고 물동이를 치면 셋을 한꺼번에 나를 수 있었지요. 그러나 말이 없었습니다. 시키면 했고 시키지 않으면 서 있었지요. 눈은 항상 아래를 보고 있었습니다. 채연이 돌쇠의 머리채를 잡았지요. 쥐는 것이 아니라 잡아당겼습니다. 고개가 뒤로 젖혀졌지요. 마당 한가운데 쓰러뜨렸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박혔지요. 이것도 제대로 못하느냐, 무엇을 제대로 못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물동이를 놓쳤든 신발을 잘못 놓았든 이유는 있어도 없어도 같은 것이었지요. 채연이 하인들을 부리는 방식은 늘 그랬습니다. 작은 실수에 큰 벌을, 큰 실수에는 더 큰 수치를. 하인들이 주변에 둘러서서 웃었지요. 채연도 웃고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지요. 그 웃음에는 잔인함이 있었으나 이 여인은 그것을 잔인하다 여기지 않았습니다.
종은 원래 그런 것이라 배웠으니까요. 아버지가 그랬고 어머니도 그랬고 이 집안의 누구도 종을 사람처럼 대하지는 않았지요. 돌쇠는 이 말을 바닥에 댄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았지요. 일어나라는 말이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다만 바닥에 닿은 이마가 너무 오래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돌쇠의 주먹이 등 뒤에서 쥐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아무도 보지 못했지요. 이마 아래 감긴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도, 그 눈 속에 무엇이 쌓이고 있었는지를 채연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알았더라면 그래도 달라졌을까요? 글쎄요. 아마 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이란 상대가 사람인 줄 알아야 조심하는 법이니까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배가 떠났지요. 서해 바다를 건너 외가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채연은 선실에 앉아 있었지요. 비단 방석 위에 옆에는 유모가 있었고 바깥에는 사공들과 하인 넷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돌쇠가 있었지요. 바다는 고요했습니다. 물결이 배를 살살 흔들었고 갈매기가 돛대 위를 맴돌았지요. 채연은 지루했습니다. 부채를 붙이다 말다 하며 바다를 내다보았지요. 그러다 돌쇠가 갑판에서 밧줄을 당기는 것이 보였습니다. 팔에 힘줄이 섰지요. 저고리 소매가 걷혀 있었고 햇빛 아래에서 그 팔이 번들거렸습니다. 채연이 그것을 보았지요. 보았으나 아무것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종의 팔이었으니까요. 소에게 근육이 있다 한들 누가 신경을 쓰겠습니까? 다만 한 가지. 돌쇠의 눈이 잠깐 채연 쪽을 향했다가 돌아간 것을 채연은 알아차렸지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그 시선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거리가 멀어 보이지 않았지요. 그래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신경 쓰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신경 쓸 이유가 없었지요. 아직은. 그때였습니다. 하늘이 달라졌지요. 서쪽에서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바람이 바뀌었지요. 사공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돛을 내려라. 파도가 높아졌지요. 배가 기울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지요. 태풍이었습니다. 하늘과 바다의 경계가 사라진 밤이었지요. 비가 내린 것이 아니라 바다가 하늘로 올라온 것 같았습니다. 파도가 배를 집어삼켰지요.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 세 번, 갑판 위의 것들이 모두 쓸려나갔지요. 사공이, 하인이, 유모가. 채연의 비명이 어둠 속에 잠겼습니다. 손을 뻗었지요. 잡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물이 코로, 입으로 들어왔지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죽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지요. 그때 누군가의 팔이 허리를 감았습니다. 크고 단단한 팔이었지요. 거칠었습니다. 밧줄을 당기고 장작을 패고 바닥을 짚어온 손이었지요. 그 팔이 채연을 끌어올렸습니다. 파도가 3번을 넘겨도 4번을 넘겨도 놓지 않았지요. 놓을 수 없었던 것인지 놓지 않기로 한 것인지는 사내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를 떠다녔는지 알 수 없었지요. 채연의 의식이 끊어졌다, 돌아왔다를 반복했습니다. 다만 그 팔만은 계속 허리에 감겨 있었지요. 등 뒤로 사내의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쿵, 쿵. 그것이 마지막으로 들은 소리였지요. 아침이 왔을 때 채연은 모래사장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늘이 맑았지요. 어젯밤의 태풍이 거짓말 같았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옆에 사내가 쓰러져 있었지요. 돌쇠였습니다. 얼굴에 모래가 붙어 있었고 팔에는 긁힌 상처가 있었지요. 그 팔이 아직 채연의 허리 위에 걸쳐져 있었습니다. 채연이 그 팔을 쳐냈지요. 툭 하고. 종의 팔이 제 몸 위에 있다는 것이 역겨웠으니까요. 돌쇠가 눈을 떴습니다. 채연을 보았지요. 채연의 숨이 오르내리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살아 있었지요. 그리고 그 눈에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안도였는지 다른 무엇이었는지는 적어도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었지요. 둘만 살아남았습니다. 사공도 하인도
유모도 보이지 않았지요. 부서진 나무 조각 몇 개가 해변에 흩어져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섬이었지요. 작은 섬. 사람의 흔적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신분이란 사람들 사이에서만 존재하는 것이지요. 사람이 사라지면 신분도 사라집니다. 그것을 이 두 사람은 아직 몰랐지요. 곧 알게 되겠지만 채련은 눈을 떠서도 채연이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명령을 했지요. 물을 가져와라. 그늘을 만들어라. 바람을 막아라. 돌쇠는 말없이 움직였습니다. 물을 구해왔고 나뭇가지를 꺾어 그늘을 만들었고 큰 잎으로 바닥을 덮었지요. 채연은 그 위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곧 배가 올 것이라 생각했지요. 아버지가 사람을 보낼 것이라, 하루 이틀이면 끝날 것이라. 그러니 이 상황도 견딜 수 있었지요. 종이 있으니까, 시킬 사람이 있으니까. 해가 기울 무렵 돌쇠가 과일을 따왔습니다. 이름 모를 열매였지요. 껍질이 거칠고 모양이 울퉁불퉁했습니다. 채연이 한 입 빼어 물었지요.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쉬었지요. 쓰기도 했습니다. 입안에서 굴리다가 뱉었지요. 돌쇠의 발 앞에. 이런 것을 가져왔느냐, 개도 안 먹을 것을. 돌쇠는 그 과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것을. 채연이 뱉어낸 것을. 잠시 멈추었지요. 그리고 주워 먹었습니다. 바닥에서 주웠지요. 채연이 뱉어낸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입에 넣었습니다. 씹었지요. 삼켰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았지요. 그 과정 동안 채연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채연은 그것을 보았지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지요. 종이 바닥의 것을 주워 먹는 것이 불쌍해 보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무심함이, 그 태연함이 무언가를 꿰뚫는 것처럼 느껴졌지요. 채연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채연은 내내 굶었습니다. 배가 고프다는 말을 할 수 없었지요. 아직은 하늘에 별이 쏟아지고 있었고 파도가 어둠 속에서 쉬지 않고 밀려왔습니다. 채연의 배에서 소리가 났지요. 작게. 돌쇠가 들었는지 듣지 못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채연은 무릎을 끌어안고 바다를 보았지요. 처음으로 이 섬이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서운 것은 섬이 아니었지요. 배가 고프다는 것,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무서웠던 것입니다. 둘째 날 새벽이었습니다. 이슬이 온몸을 적셨지요. 채연은 자존심과 배고픔 사이에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뱃속이 울었습니다. 소리가 날 만큼 배꼽 아래가 쥐어짜이는 것처럼 아팠지요. 이 감각이 배고픔이라는 것을 채연은 19해 만에 처음 알았습니다. 돌쇠는 이미 일어나 불을 피우고 있었지요. 어젯밤 잡아둔 물고기를 구우며 앉아 있었습니다. 연기가 올라갔지요. 생선이 익는 냄새가 바람을 타고 채연에게 닿았습니다. 채연의 입안에 침이 고였지요.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었지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냄새는 눈을 감는다고 사라지지 않았지요. 한 시즌을 버텼습니다. 2시즌. 해가 올라오고 그늘이 짧아지고 채연의 입술이 갈라졌지요. 목이 탔습니다. 그래도 참았지요.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뱃속이 다시 울었지요. 이번에는 크게 돌쇠가 들었을 것입니다. 고개를 돌리지 않았으나 어깨가 아주 조금 멈추었지요. 채연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수치였지요. 종 앞에서 뱃속이 우는 소리를 들킨 것이. 그것이 가장 견딜 수 없었습니다. 결국 손을 내밀었지요. 돌쇠가 돌아보았습니다. 채연을 보았지요. 채연의 눈이 자신을 피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요? 채연의 눈이 커졌지요. 되물은 것이었습니다. 종이 상전에게. 집에서였다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지요. 그러나 여기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채연의 입이 벌어졌다 닫혔습니다. 뭔가 나오려다 멈추었지요. 얼굴이 더 붉어졌습니다. 치마를 쥔 손이 떨렸지요. 한참이 지났습니다. 제발. 돌쇠가 일어나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물을 가져왔습니다. 채연 앞에 놓았지요. 채연은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뱉지 않았지요. 한 입 한 입 먹었습니다. 맛이 어떤지는 생각하지 않았지요. 그냥 삼켰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으나 울지는 않았습니다. 울면 지는 것이라 생각했지요. 무엇에 지는 것인지는 몰랐으나 배고픔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지요. 제발이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온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인정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은 이때의 채연은 알지 못했지요. 셋째 날이었습니다. 채연은 여전히 명령하려 했지요. 물을 가져와라. 그늘을 옮겨라. 입에서 나오는 것은 여전히 하대였습니다. 돌쇠가 움직이지 않았지요. 처음이었습니다. 채연이 명령을 했는데 돌쇠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것이. 채연의 눈이 커졌지요. 못 들었느냐. 돌쇠가 채연 앞에 서서 처음으로 눈을 맞추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가 아니라 같은 높이에서. 아니, 채연이 앉아 있었으니 돌쇠가 오히려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채연이 올려다보아야 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있는 일이었지요. 아가씨.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집에서의 그 낮고 순한 목소리가 아니었지요. 조용했으나 단단했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정한 것을 따르지 않으시면 저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채연이 벌떡 일어났지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내가 감히. 그러나 뒤에 올 말이 없었지요. 집이었다면 당장 매를 쳤을 것입니다. 관가에 끌고 가볼기를 쳤을 것이지요. 그러나 여기에는 관가도 매도 다른 하인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양반이라는 간판도. 오직 이 사내만이 물을 길어오고 불을 피우고 먹을 것을 구해올 수 있었지요. 채연의 입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지요. 이 사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진짜로 무서웠습니다. 돌쇠는 기다렸지요. 채연의 대답을. 채연이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돌쇠가 돌아섰습니다. 모닥불 쪽으로. 기다려. 채연의 목소리였지요. 작았습니다. 명령이 아니었지요. 뭘 따르면 되느냐. 이 물음이 나오기까지 채연의 안에서 얼마나 많은 것이 부서졌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이 순간부터 이 섬의 주인은 바뀌기 시작했지요. 돌쇠의 규칙은 셋이었지요. 하나. 먹을 것은 직접 와서 받아가라. 갖다 바치지 않는다. 둘. 부탁은 부탁처럼 해라. 명령은 받지 않는다. 셋. 반말은 허용하지 않는다. 채연은 그 자리에서 비웃었지요. 종이 상전에게 말을 높이라. 여기서는 종도 상전도 없습니다. 그 말이 칼처럼 들어왔지요. 채연은 돌아서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좋다. 그러면 나도 움직이지 않겠다. 버틸 수 있다. 너보다 더 오래 버틸 수 있다. 이틀을 버텼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았지요. 과일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앉아 있었지요. 돌쇠는 평소대로 불을 피우고 물을 끓이고 생선을 구웠습니다. 채연 앞에 아무것도 놓지 않았지요.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규칙을 정했으니까요. 사흘째가 되자 채연은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이 어두웠지요. 입술이 하얗게 말랐고 손끝에 힘이 없었습니다. 허기와 갈증이 이긴 것이지요. 이기고 말았습니다. 채연이 일어섰지요. 비틀거리며 돌쇠가 불을 피우고 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서너 걸음인데 100걸음처럼 길었지요. 돌쇠 앞에 섰습니다. 물을 주십시오. 주십시오.
그 세 글자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채연의 손이 떨렸지요. 손가락이 치마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이가 아물도록 깨물고 있었지요. 눈에 물이 차올랐으나 흘리지 않았습니다. 흘리면 완전히 지는 것이라 생각했지요. 돌쇠가 물을 건넸습니다. 조용히. 고맙다는 말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채연이 물을 받아 마셨지요. 벌컥벌컥. 턱을 타고 물이 흘러 목선을 적셨으나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마시고 나서야 숨을 쉬었지요.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 배려가 오히려 더 굴욕이었지요. 차라리 무릎을 꿇으라 했다면 분한 마음이라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내는 체면을 남겨두었지요. 마지막 한꺼풀의 자존심을. 그것이 더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잔인한 것보다 다정한 것이 때로는 더 무섭지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채연은 아침에 직접 음식을 차렸지요. 돌쇠가 잡아온 물고기를 손질하고 냇물로 씻고 나뭇가지 위에 올려 구웠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일이었지요. 생선 비늘이 손에 박혔고 연기에 눈이 매웠습니다. 머리카락에 그을음이 묻었지요. 집에서의 채연을 아는 사람이 보았다면 기절했을 것입니다. 돌쇠가 말없이 먹었지요. 맛없다는 말도 잘했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끝까지 먹었지요. 한 점도 남기지 않고 뼈까지 발라놓고 일어났습니다. 채연은 그 빈 나무잎을 바라보았지요.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이 만든 것을 아무 말 없이 전부 먹어주는 경험이 이 여인에게는 처음이었기 때문이지요. 집에서는 수라상이 차려져도 젓가락만 올렸다 놓는 일이 많았지요. 한 숟가락도 남기지 않는 것, 그것은 칭찬보다 더 큰 무언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채연은 조금 더 일찍 일어났지요. 자신도 모르게. 그것이 시작이었지요. 저쪽 바위 옆에서 조개를 가져오십시오. 돌쇠의 말이었지요. 명령이 아니라 정중한 지시였습니다. 그러나 뜻은 같았지요. 가서 가져오라는 것. 채연이 갔습니다. 발이 아팠지요. 바위에 긁혀 피가 났습니다. 치마가 바닷물에 젖어 무거웠지요. 조개를 캐는 법을 몰랐습니다. 바위 틈에 손을 넣었다가 손등이 긁혔지요. 피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지요. 조개 대여섯 개를 담아 돌아오며 채연은 실감했습니다. 나는 지금 종이 심부름을 하고 있구나. 분해야 했지요. 치를 떨어야 했습니다. 이놈을 집에 가면 당장 매질하리라. 그런 생각이 들어야 했지요. 그런데 묘하게 다른 감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내가 시키는 것을 하고 있다는 것. 이 사내의 말에 내 몸이 움직인다는 것. 이상하게 싫지 않았지요. 무거운 치마를 끌며 바위를 돌아오는 동안 채연의 가슴 한구석에서 뭔가가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 느끼는 감각이었지요.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그 사실이 제일 무서웠지요. 분한 게 아니라 싫지 않다는 것이 채연을 가장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이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채연은 아직 이름 붙이지 못했지요.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은 조금 더 뒤의 일입니다. 이렇게는 안 되었습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명령으로도 안 되고 버티기로도 안 되었지요. 이 사내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채연이 모든 무기를 잃은 것 같았지요. 그때 채연이 떠올린 것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움. 조선 팔도에서 이 얼굴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사내가 없었지요. 소문을 듣고 담 너머로 넘어오려다 잡힌 양반 자제가 두렵고 혼담이 들어온 것은 셀 수 없었습니다. 이 무기가 통하지 않을 리 없다고 채연은 생각했지요. 종이라 한들 사내는 사내니까.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채연은 시냇가에서 머리를 감았지요. 풀어말리며 일부러 돌쇠 가까이 앉았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등 위로 흘렀지요. 물방울이 목선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모닥불빛이 얼굴을 붉게 물들이도록 고개를 살짝 기울였지요. 입술 끝에 희미한 웃음을 올렸습니다. 돌쇠야, 나 좀 도와줄 수 없겠느냐. 목소리를 낮추었지요. 부드럽게, 달콤하게.
기울어진 고개 사이로 목선이 드러났습니다. 불빛 아래에서 피부가 붉게 빛났지요. 돌쇠가 아주 잠시 풀어헤친 머리카락 쪽을 보았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어깨 위에 붙어 있는 것을, 그 너머로 드러난 목덜미를, 그리고 다시 불 쪽으로 시선을 돌렸지요. 내일 아침물은 직접 길어 오십시오. 채연의 웃음이 굳었습니다.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지요. 통하지 않았습니다. 채연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제 잠자리로 돌아갔지요. 치마를 끌며 뒤에서 돌쇠의 시선이 따라오는지 확인하고 싶었으나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안 따라오고 있으면 더 창피하니까요. 보았으면서 모른 척한 것이지요. 이 사내의 눈이 돌이었던 것이 아닙니다. 봤습니다. 분명히 봤지요. 그런데도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그것이 더 기가 막혔지요. 보지 못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보고도 모른 척하는 것은 채연에게는 처음 당하는 일이었지요. 포기할 채연이 아니었지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채연은 아침부터 준비했지요. 치마끈을 조금 느슨하게 메었습니다. 저고리깃을 살짝 여미지 않은 채로 쇄골이 드러나도록 고름을 하나 풀어 바람에 날리게 했지요. 조개를 깨다가 일부러 손을 다쳤습니다. 칼날 같은 조개 모서리에 손가락을 그었지요. 피가 나왔습니다. 과장한 것은 아니었지만 얼굴은 과장했지요. 눈을 찡그리고 입술을 깨물고 돌쇠야. 손이 목소리를 떨리게 했지요. 아주 살짝만. 돌쇠가 다가왔습니다. 채연의 손을 잡아 들여다보았지요. 큰 손이 채연의 손을 감쌌습니다. 거칠었지요. 굳은 살이 닿았습니다. 채연은 그 촉감에 숨이 잠깐 멎었지요.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멎었지요. 채연은 생각했습니다. 그 시선이 올라올 것이라. 손에서 손목으로, 손목에서 팔로, 팔에서 여미지 않은 저고리깃으로, 쇄골로, 목선으로, 입술로 올라와야 했지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깊지 않습니다. 손을 놓았지요. 돌쇠가 일어나 나무십 하나를 따와서 상처 위에 눌렀습니다. 지혈을 해준 것이지요. 그것뿐이었습니다. 채연은 어이가 없었지요. 이 사내는 나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지 않았지요. 여미지 않은 깃도, 드러난 쇄골도, 떨리는 입술도 전부 보지 않은 것처럼 굴었습니다. 그것이 분했지요. 전략적으로. 무기가 통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채연의 안에서 또 다른 감정이 꿈틀거렸습니다. 전략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지요. 왜 나를 안 보느냐는 전략의 분노였습니다. 그 밑에 채연 자신도 몰랐던 또 다른 분노가 자라고 있었지요. 나를 왜 안 봐주느냐. 이것은 전혀 다른 종류의 분노였지요. 전략이 아닌 분노. 여인의 분노. 그것을 채연은 아직 알아차리지 못했지요. 알아차리는 것은 조금 더 뒤의 일입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모닥불 앞에 나란히 앉아 있었지요. 별이 쏟아지고 있었고 파도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바람이 없는 밤이었지요. 조용했습니다. 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돌쇠야, 너는 왜 나를 보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눈으로 보지 않는다. 어떤 눈으로 봐야 합니까? 채연이 대답하지 못했지요. 입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어떤 눈으로 봐달라는 것인지 스스로도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사내의 눈에 욕망이 보이면 이겼다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게임에서 내가 위에 서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내는 욕망도 경멸도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무표정도 아니었지요. 그냥 잔잔했습니다. 호수처럼. 채연은 그 잔잔함이 처음으로 궁금해졌지요. 이 사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이 사내의 눈 안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들어있는지,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전략이 아니었지요. 처음으로 진짜로 궁금했습니다. 채연은 그 감정이 낯설어서 불을 바라보았지요.
오래. 아무 말 없이. 돌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닥불이 타닥 소리를 냈지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모래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처음 드는 혼란이었지요. 나는 지금 이 사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신경 쓰고 있다. 전략이 아니라 진짜로. 그것을 인정하는 데에 채연은 며칠이 더 걸렸지요. 그러나 인정하지 않아도 이미 심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열흘째였습니다. 오후였지요. 채연이 해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직접 했지요. 시키지 않아도. 그것이 자연스러워진 것이 이상했으나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때 수평선에 돛이 보였지요. 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빨래를 놓았지요. 뛰어갔습니다. 발이 모래에 빠져도 치마가 찢어져도 해변을 달렸지요. 파도가 발목을 잡았으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요, 여기. 소리를 질렀지요. 손을 흔들었습니다. 목이 쉬도록. 팔이 아프도록. 제발 봐달라고. 여기 사람이 있다고. 배는 지나쳤습니다. 도치점이 되었고 점이 사라졌지요. 채연이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물속에 빠졌지요. 파도가 치마를 적셨습니다. 처음으로 울었지요. 소리 없이. 어깨만 떨면서. 이 여인이 사람 앞에서 우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집에서는 울어본 적이 없었지요. 울 이유가 없었으니까. 원하는 것은 모두 주어졌고 가지지 못한 것은 없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가장 원하는 것, 이 섬을 벗어나는 것, 그것이 닿지 않았지요. 돌쇠가 다가왔습니다. 옆에 앉았지요. 무릎까지 물에 담근 채. 아무 말 없이. 그리고 채연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가만히 잡은 것이 아니었지요. 올려놓은 것이었습니다. 언제든 뺄 수 있도록. 원하지 않으면 치울 수 있도록. 채연이 멈추었지요. 눈물이 아직 뺨에 있는 채로. 그 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크고 따뜻했지요. 거칠었습니다. 집에서 채연의 손을 잡아본 사람은 어머니뿐이었지요. 그 손은 부드럽고 차가웠습니다. 이 손은 달랐지요. 거칠고 뜨거웠습니다. 채연은 그 손을 빼지 않았지요. 빼야 했습니다. 종의 손이니까. 그런데 빼지 않았습니다. 그때 채연은 알았어야 했지요. 이 온기가 위험하다는 것을. 한 번 느끼면 잊을 수 없게 되는 종류의 온기라는 것을. 그러나 알면서도 손을 빼지 않는 것이 사람이지요. 아니 알기 때문에 빼지 못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날 밤 비가 왔지요. 차가운 비였습니다. 채연은 물에 젖은 채로 잠이 들었고 다음 날 열이 올랐지요.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혔지요. 의식이 오락가락했습니다. 눈을 뜨면 천장 대신 하늘이 보였고 나무 잎으로 엮은 지붕 사이로 별이 반짝였지요. 밤새 돌쇠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닷물에 적신 천을 이마에 올렸다 내렸다. 밤새 그것을 반복했지요. 채연의 머리맡에 물을 놓아두었고 입술이 마를 때마다 적셔주었습니다. 자지 않았지요. 밤새 채연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채연은 반쯤 의식이 있었지요. 눈을 뜨면 사내의 얼굴이 가까이 있었습니다. 모닥불빛에 반쪽만 밝은 얼굴. 걱정하고 있는 눈. 채연은 그 눈을 본 적이 없었지요. 이 사내가 이런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돌쇠야. 예. 나 예쁘냐? 돌쇠의 손이 멎었지요. 천을 든 채로. 채연의 이마 위에서. 이것이 미인계였는지 열에 들떠 나온 진심이었는지는 채연 자신도 몰랐을 것입니다. 아마 둘 다였겠지요. 경계가 이미 흐려져 있었으니까. 전략과 진심 사이에 칼금을 그을 수 없을 만큼. 돌쇠가 한참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천을 내리고 다시 적시고 다시 올렸지요. 그 과정이 오래 걸렸습니다. 대답을 피하는 것 같기도 했고 대답을 고르는 것 같기도 했지요.
예쁩니다. 처음 하는 말이었지요. 그 두 글자가 채연의 가슴 어딘가에 떨어졌습니다. 돌멩이처럼. 아프지는 않았지요. 다만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으로. 채연은 한참 조용했지요. 웃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열 때문에 볼이 달개서 부끄러운 것인지 아픈 것인지 아무도 구분할 수 없었지요. 미인계의 승리였을까요? 아니면 처음으로 듣고 싶었던 말을 들은 것이었을까요? 그 경계를 채연은 이미 넘어가고 있었지요. 돌아올 수 없는 쪽으로. 열이 내렸지요. 채연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과감한 시도를 했지요. 시냇가였습니다. 숲 사이로 작은 개울이 흘렀지요. 채연이 머리를 감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지나는 길목인 것을 알고 있었지요. 물을 길러 오는 시간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다린 것이지요. 치마를 무릎까지 걷어올린 채 물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고리는 물에 젖어 어깨에 달라붙어 있었지요. 몸의 선이 드러났습니다. 머리카락은 풀어등 위로 흘렀고 물방울이 목선을 타고 내려갔지요. 햇살이 물에 반사되어 채연의 피부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돌쇠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지요. 나뭇가지를 밟는 소리. 가까워졌습니다. 채연은 돌아보지 않았지요. 돌아보면 깨지는 것이었습니다. 숨을 참았지요. 가슴이 뛰었으나 그것도 참았습니다. 발걸음이 딱 한 번 멎었지요. 나뭇가지 밟는 소리가 멈추었습니다. 바람 소리만 남았지요. 그 침묵이 몇 초였는지는 모릅니다. 채연에게는 영원처럼 길었지요. 발걸음이 돌아섰습니다. 어디 가느냐? 채연이 돌아보았지요. 돌쇠의 등이 보였습니다. 다른 길로 가겠습니다. 채연은 웃음이 나올 것 같은 것을 참았지요.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가슴이 뛰었지요. 승리감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승리감이기도 했지만 그 밑에 다른 것이 있었지요. 멎었던 것입니다. 아주 잠깐이지만 이 사내의 발걸음이 멎었지요. 보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았기 때문에 돌아선 것이지요. 피한 것입니다. 볼 수 없어서가 아니라 보면 안 되니까. 보면 멈출 수 없으니까. 채연은 그것을 알았지요. 그리고 그 알미 전략의 승리가 아니라 전혀 다른 것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도. 그날 저녁이었지요. 해가 지고 모닥불 앞에 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다가 붉게 물든 뒤 어둠이 내려왔지요. 불꽃이 둘 사이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먼저 입을 열었지요. 아가씨. 왜? 그런 짓 하지 마십시오. 채연의 눈이 잠깐 커졌지요. 표정을 수습했습니다. 입꼬리를 올렸지요. 무슨 짓? 아시면서. 채연이 더 웃었지요. 시치미를 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웃지 않았지요. 채연을 똑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불빛에 비친 그 눈이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었지요. 내가 흔들릴 것 같으냐? 채연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여유 있게. 승리자의 미소로. 흔들립니다. 채연이 멈추었지요. 미소가 얼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었지요. 아무렇지 않다고 할 줄 알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고 헛된 짓이라고. 그런데 이 사내는 흔들린다고 말했지요. 직접 채연의 눈을 보며. 그러나 그것이 제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아가씨에게도. 돌쇠의 눈이 처음으로 채연을 온전히 보았지요. 피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그 눈 안에 불꽃이 있었습니다. 모닥불의 불꽃이 아니었지요. 억누르고 있는 불꽃이었습니다. 오래 아주 오래 억눌러 온. 집에 돌아가면 저는 종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채연의 웃음이 사라졌지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여기는 집이 아니지 않느냐. 돌쇠가 대답하지 않았지요. 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채연도 바라보았지요. 나란히. 불꽃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지요. 여기서는 집이 아닙니다.
그 말을 입 밖에 내면 돌아갈 수 없어지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채연은 그 침묵 속에서 전략의 승리보다 더 듣고 싶었던 것을 들었지요. 이 사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 나 때문에. 그것이 전략의 승리보다 천대는 더 가슴을 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지요. 채연이 먼저 일어나 불을 피우려 했습니다. 이번에는 미인계가 아니었지요. 전략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해보고 싶어서. 이 사내가 매일 하는 것을 나도 해보고 싶었지요. 잘 되지 않았습니다. 돌을 부딪혀도 불꽃이 잘 튀지 않았고 마른 풀에 옮겨 붙이려 해도 바람에 꺼졌지요. 채연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지요. 되지 않는 것이 답답했습니다. 기척이 느껴졌지요. 뒤에서 돌쇠가 다가왔습니다. 채연의 뒤에 앉았지요. 채연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겹쳐 잡았습니다. 큰 손이었지요. 채연의 손이 통째로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거칠었지요. 따뜻했습니다. 채연의 등이 돌쇠의 가슴에 닿았지요. 아주 조금, 옷 한 겹 너머로 체온이 느껴질 만큼, 숨결이 귓가에 닿을 만큼, 힘을 빼십시오. 그 목소리가 귓가에 떨어졌지요. 낮고 깊었습니다. 가슴에서 올라오는 소리였지요. 등에 닿은 가슴에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채연의 손에서 힘이 빠졌지요. 의도하지 않게 그 말 한마디에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어깨가 내려갔고 등이 돌쇠의 가슴에 조금 더 기대어졌지요. 의도하지 않게 정말로 불꽃이 튀었습니다. 마른 풀에 옮겨 붙었지요. 불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둘 다 움직이지 않았지요. 불은 붙었는데 손은 여전히 겹쳐져 있었습니다. 돌쇠의 손이 채연의 손을 감싸고 있었지요. 채연의 등이 돌쇠의 가슴에 닿아 있었습니다. 채연이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지요. 이번에는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미인계도 아니었지요. 그냥 뿌리치고 싶지 않아서. 이 손이 좋아서. 이 온기가 좋아서. 이 채온이 등에 닿아 있는 것이 좋아서. 몸은 이미 알고 있었지요. 머리보다 먼저. 전략보다 먼저. 이 손이 좋다는 것을. 이 사내가 좋다는 것을. 머리가 인정하는 것은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몸은 이미 대답을 하고 있었지요. 저녁이었지요. 해가 지고 모닥불을 사이에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채연의 머리카락에 나무잎이 하나 얹혀 있었지요. 채연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아무 말 없이 손을 뻗었지요. 나무잎을 거두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손가락이 귓가를 스쳤지요. 아주 잠깐, 바람이 지나가는 것보다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접촉이 채연의 온몸에 퍼졌지요. 귓가에서 목으로, 목에서 어깨로, 어깨에서 가슴으로.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채연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돌쇠는 이미 손을 거두고 불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나무잎이 있어서 떼어준 것뿐인 것처럼. 채연은 그 귓가를 손으로 만졌습니다.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지요. 이것은 채연이 먼저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인계도 전략도 유혹도 아니었지요. 저 사내가 먼저였습니다. 그 사실이 채연의 가슴을 이상하게 두드렸지요. 쿵 하고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이 사내가 먼저 내 몸에 손을 대었다. 그것도 아주 부드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나무잎을 핑계로. 그것이 미인계의 어떤 승리보다도 채연의 심장을 세게 때렸지요. 나흘째 아침이었습니다. 물가에 나란히 앉아 발을 담그고 있었지요. 바다가 잔잔했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없었지요.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채연이 입을 열었지요. 돌쇠야. 예. 너 이름이 돌쇠만이냐? 돌쇠가 잠시 멈추었지요. 누구도 묻지 않았던 질문이었습니다. 종의 이름을 묻는 양반은 없었지요. 종에게 이름이 있다는 것을 신경 쓰는 사람도,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도진이라 하셨습니다. 도진. 채연이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굴렸지요. 도진. 도진. 혀 위에서 다른 무게를 가진 이름이었습니다. 돌쇠는 종의 이름이었지요. 도진은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도진. 돌쇠가 굳었지요. 온몸이 굳었습니다. 그 이름을 이 입에서 듣게 될 줄은 몰랐던 것이지요. 태어나서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던 이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는 세상 누구도 부르지 않았던 이름이지요. 다시 불러주십시오. 채연이 웃었지요. 처음으로 전략이 아닌 웃음이었습니다. 도진아. 돌쇠의 눈이 달라졌지요. 뭔가가 무너지는 것 같은 눈이었습니다. 벽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았던 것이 무너지는 눈이었지요. 물이 차올라 둑이 넘는 것처럼 소리 없이 그러나 멈출 수 없이 채연이 돌쇠를 바라보았지요. 그 눈을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이 사내의 눈 안에 있는 것을 보았지요. 거기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너도 나를 채연이라 불러봐라. 돌쇠가 입을 열었지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채연아. 채연의 눈이 붉어졌지요. 왜 그런지 모르겠었습니다. 아프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은데 그냥 이 사내 입에서 제 이름이 나오는 것이 이상하게 눈물이 났지요. 수많은 양반이 채연의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혼담을 넣은 자제들이, 문안을 엿준 손님들이. 그 어떤 호칭도 이렇게 울리지는 않았지요. 돌쇠의 손이 채연의 뺨으로 올라왔지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깨질까봐 그러는 것처럼. 금이 갈까봐. 채연이 눈을 감았지요. 그 손이 뺨 위에 머물렀습니다. 왜 우십니까? 모르겠다. 내가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이 처음이라서. 돌쇠가 채연의 이름을 다시 불렀지요. 채연아. 도진아. 예. 무섭다. 무엇이요? 이 마음이. 채연이 먼저 손을 들어 돌쇠의 저고리 앞섭을 천천히 쥐었지요. 그 손으로 당겼습니다. 영영도 부탁도 아닌 그냥 가까이 오라는 것이었지요. 돌쇠가 당겨지는 대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이마가 닿았지요. 채연의 이마에 돌쇠의 이마가. 두 사람의 숨이 섞였습니다. 가까웠지요. 눈동자 안에 서로가 들어있을 만큼. 돌쇠의 손이 채연의 허리 위로 올라왔지요. 닿을 듯 말 듯. 허공에 머물다가 닿았습니다. 채연의 등을 감싸는 큰 손이. 채연이 숨을 삼켰지요. 채연아. 응. 정말이어도 됩니까? 채연이 눈을 떴지요. 이 물음이 무엇을 묻는지 알았습니다. 이 마음이 정말이어도 되냐고. 종인 제가 양반인 아가씨를 정말로 그래도 되냐고. 진작부터 정말이었다. 내가 모른 것이지. 돌쇠의 손이 채연의 뺨을 감쌌지요. 두 손으로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드는 것처럼. 채연이 눈을 감았지요. 돌쇠가 이마에 입술을 대었습니다. 아주 가볍게. 눈꺼풀로 내려왔지요. 뺨으로. 천천히. 하나하나를 기억하려는 것처럼. 파도 소리가 들렸지요. 바람이 모닥불을 한 번 크게 흔들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두 그림자가 하나가 되었지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파도만 알고 있지요. 채연이 돌쇠의 가슴에 기댄 채 모닥불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돌쇠의 팔이 어깨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불었으나 춥지 않았지요. 이 사내의 체온이 바람보다 강했습니다. 별이 쏟아지고 있었지요. 모래가 아직 낮에 온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규칙적으로 밀려왔다 물러갔지요.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밤이었지요. 오래 참았겠구나. 채연이 말했지요. 돌쇠의 가슴에 기댄 채로 모닥불을 바라보며 무엇을요?
나를. 돌쇠가 대답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채연의 어깨를 감싼 팔에 힘이 들어왔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끌어당기는 것이었지요. 채연의 몸이 돌쇠의 가슴에 더 밀착되었습니다. 미안하다. 이 말도 처음이었지요. 채연이 태어나서 누군가에게 미안하다 한 것이, 머리채를 잡았던 것이, 마당에 쓰러뜨렸던 것이, 웃었던 것이 지금에야 떠올랐습니다. 돌쇠가 채연의 머리 위에 턱을 얹었지요. 괜찮다는 뜻이었습니다. 혹은 나도 그랬다는 뜻이었지요. 어느 쪽이든 채연은 알아들었습니다. 채연이 잠들었지요. 돌쇠의 가슴에 기댄 채로 숨소리가 고르게 잦아들었습니다. 돌쇠는 잠들지 않았지요. 이 무게를 기억하면서, 이 숨소리를 기억하면서, 이 머리카락 냄새를 기억하면서, 내일이 오면 어차피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 그래도 그렇게 생각했지요. 종이 양반의 딸을 품에 안고 내일이 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죄라면 이보다 달콤한 죄가 또 있을까요? 아침이었지요.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파도가 모래 위로 밀려왔다 물러갔지요. 채연이 눈을 떴습니다. 돌쇠의 어깨에 기대어 잤다는 것을 알았지요. 이 온기가 마지막일 수 있다는 것도. 채연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 눈을 뜬 채로 돌쇠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지요.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쿵, 쿵. 자신의 것인지 돌쇠의 것인지 알 수 없었지요. 일어나야겠지. 예. 둘 다 움직이지 않았지요. 한참을 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잠시 후 바다를 보았지요. 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가까웠지요. 돛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쪽으로 오고 있었지요. 채연의 눈이 커졌지요. 그러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열흘 전이었다면 미친 듯이 뛰어갔을 것이지요. 지금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돌쇠야. 예. 도진아. 채연이 말하려다 멈추었지요. 입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눈이 붉어졌지요. 집에 가면, 예. 너는 종이고 나는 상전이지. 예. 그러나 이 섬에서만큼은 말을 마치지 못했지요. 무엇이라 하려 했는지는 채연만 알 것입니다. 혹은 채연도 몰랐을지요. 돌쇠가 채연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채연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댔지요. 살며시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 가까운 거리에서, 숨이 닿는 거리에서, 눈동자 안에 서로가 들어있는 거리에서 기억합니다. 뭘? 전부. 채연의 눈에서 무언가 흘렀지요. 돌쇠가 닿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마를 맞댄 채로 바람이 불었지요. 머리카락이 두 사람의 얼굴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채연의 것인지 돌쇠의 것인지 구분할 수 없었지요. 박도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아가씨, 채연 아가씨. 채연이 먼저 이마를 뗐지요. 돌쇠가 물러섰습니다. 한 발, 두 발, 다시 종의 거리로, 다시 종의 얼굴로. 눈에서 빛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접었지요. 깊이,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가겠다. 예, 아가씨. 아가씨. 그 두 글자가 어젯밤에 채연아와 이렇게 다를 수 있었습니다. 같은 입에서 나온 말인데, 같은 사내의 목소리인데, 한쪽은 심장을 울렸고, 한쪽은 심장을 닫았지요. 채연이 돌아섰습니다. 30걸음을 걸었지요. 그리고 멈추었습니다. 돌아보았지요. 돌쇠가 끝까지 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시선을 거두지 않았지요. 채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멀었지요. 30걸음의 거리가 바다보다 넓었습니다. 채연이 다시 돌아섰지요. 박도령의 배를 향해 걸었습니다. 등 뒤로 시선이 느껴졌지요.
무거웠습니다. 따뜻했지요. 그리고 슬펐습니다. 배 위였지요. 채연과 돌쇠 둘 다 구조되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배 위인데도 거리는 섬에서보다 멀었지요. 채연은 선실에 앉았고 돌쇠는 갑판 끝에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다시 종이었지요. 박도령이 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채연이 그 손을 바라보았지요. 크지 않았습니다. 차가웠지요. 부드러웠습니다. 양반의 손이었지요. 거칠지 않았고 굳은 살도 없었고 도끼를 쥐어본 적도 없는 손이었습니다. 비단 위에서만 살아온 손이었지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상하다는 것을 채연은 알고 있었지요. 혼담이 오간 사내의 손을 잡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열흘 전이었다면 이 손이 따뜻하다 느꼈을 것입니다. 아니, 느끼든 말든 상관없었겠지요. 감정은 필요 없었으니까. 신분과 가문이면 충분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 손이 너무 작았지요. 너무 차가웠습니다. 너무 부드러웠지요. 시선이 자꾸 갑판 끝으로 갔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어른등이 보였지요. 바다를 등진 채 아무 말 없이 서 있는 사내의 뒷모습이 같은 배 위인데 닿을 수 없었습니다. 30걸음보다 먼 거리가 사람들 사이에 다시 놓인 것이지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었지요. 다른 손에서 너무 많은 것을 느껴버린 것이 문제였습니다. 한 번 느끼면 잊을 수 없는 종류의 감각이 있지요. 크고 거칠고 따뜻하고 손 전체를 감싸는 그런 손의 기억이 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채연을 껴안았지요. 울었습니다. 살아 돌아왔다고. 아버지도 눈시울을 붉혔지요. 하인들이 둘러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안이 들썩였지요. 돌쇠는 맨 뒤에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 없이 다시 종이었지요. 넓은 어깨를 움츠리고 큰 체구를 작게 만들고 눈을 바닥에 두고 채연은 어머니의 품에서 고개를 돌려 그 머리를 내려다보았지요. 집에서는 잡아당겼던 그 머리를, 이마를 바닥에 박게 했던 그 고개를, 지금은 그 머리카락 사이로 비치는 목덜미가 보였습니다. 시냇가에서 물을 끼얹을 때 보았던 그 목덜미가, 이마를 맞대었을 때 느꼈던 그 체온이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비단 이불이었지요. 향, 내음이 났습니다. 부드러웠지요. 푹신했습니다. 채연은 손바닥을 들여다보았지요. 큰 손이 포개지던 감각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불을 피울 때 겹쳐졌던 그 손, 뺨에 눈물을 닦아주던 그 손 등 비단 위에 누웠지요. 모래사장보다 불편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지요.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이불이 거친 모래보다 불편하다는 것은 이불이 불편한 것이 아니었지요. 옆에 없는 것이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체온이 없는 것이, 심장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 밤늦게 채연이 우물가에 나왔지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비단 이불 속에서 뒤척이다가 견딜 수 없어서 나온 것이지요. 달이 밝았습니다. 우물에 달이 비쳐 있었지요. 돌쇠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우물가에 서서 달을 보고 있었지요. 채연이 나올 줄 알았는지 몰랐는지 돌아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지요. 달빛 아래에서 돌쇠야, 아가씨. 그 호칭이 섬에서보다 훨씬 멀게 들렸지요. 같은 두 글자인데 바다 하나가 끼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섬에서는 도진아였던 것이 집에서는 돌쇠여로 돌아와야 했지요. 섬에서의 일을 후회하느냐? 아니요. 즉답이었지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럼 무엇이 남느냐? 모르겠습니다. 채연이 한 발 다가갔지요. 돌쇠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미인계가 아니었지요. 전략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잡고 싶어서. 잡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손목에서 맥이 뛰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돌쇠의 손이 아주 조금 떨렸지요. 알고 있다. 여기는 집이다. 너는 종이고 나는 상전이다. 예. 그래도 이것 하나만 말해라. 채연이 돌쇠를 올려다보았지요. 달빛이 채연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눈이 젖어 있었지요. 너도 흔들렸느냐? 돌쇠가 한참 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지요.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무엇을 말하려다 삼킨 것이지요. 삼키고 또 삼켰습니다. 그러나 잡힌 손목을 빼지 않았지요. 그것이 대답이었습니다. 말보다 큰 대답이었지요. 이 사내는 평생을 참아왔습니다. 모욕도 참고 매도 참고 마당에 쓰러지는 것도 참았지요. 감정을 참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손목만은 빼지 않았지요. 참을 수 있는 것과 참을 수 없는 것. 그 경계에서 돌쇠는 손목을 남겨둔 것이었지요. 채연이 그 손을 아주 느리게 놓았습니다. 손가락이 하나씩 풀렸지요. 마지막 손가락이 떨어질 때 채연의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잊어라.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아무도 몰랐지요. 돌쇠에게 하는 말이었을까요?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을까요? 아마 둘 다였겠지요. 그리고 둘 다 잊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박도령과의 혼담이 공식적으로 정해졌지요. 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것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기뻐하며 치마감을 맞추어 보냈고 아버지가 사주단자를 확인했지요. 집안이 분주해졌습니다. 경사라고. 채연은 방에 앉아 있었지요. 창밖을 보았습니다. 마당에 돌쇠가 물동이를 지고 지나가는 것이 보였지요.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다시 종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지요. 방문지방에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조약돌 하나였지요. 바다 빛깔이 남아있는 매끈한 돌이었습니다. 파도에 깎여 모서리가 둥근, 손바닥에 올리면 꼭 맞는 크기에 섬에서 주워온 것이었지요. 누가 두었는지 집안 어느 누구도 묻지 않았습니다. 돌멩이 하나에 신경 쓸 사람은 없었지요. 물을 적 없는 사람은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니까요. 그 돌이 어디서 왔는지, 누가 주었는지, 왜 문지방에 놓였는지 채연만 알았습니다. 채연이 그 돌을 집어 손바닥에 올렸지요. 처음에는 차가웠습니다. 꼭 쥐었지요. 손가락으로 감쌌습니다. 곧 따뜻해졌지요. 손바닥 안에서 체온을 받아 조금씩. 사내의 손처럼. 그 손이 내 손을 감쌌을 때처럼. 채연은 그 돌을 쥔 채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지요. 파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모닥불이 타는 소리. 가슴에 닿던 등의 온기. 귓가에 떨어지던 낮은 목소리. 채연아. 등잔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채연은 그 돌을 쥔 채로 누웠지요. 잠이 오지 않았지요. 뒤척이다 멈추었습니다. 문살 틈 사이로 달빛이 한 줄기 들어와 방바닥을 가르고 있었지요. 그 빛 위로 그림자가 하나 얹혀졌습니다. 어깨가 넓은 그림자였지요. 문 밖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서 있다가 한참을 서 있다가 움직이지 않았지요. 채연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열면 잊을 수 없으니까요. 채연은 돌을 쥔 손을 가슴 위에 올렸지요. 차가웠던 돌이 이제 따뜻해져 있었습니다. 제 체온으로. 눈을 감았지요. 무슨 꿈을 꾸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 날 아침 채연의 손에 아직 그 돌이 쥐어져 있었다는 것은, 그 손이 밤새 풀리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만은 확실하지요.